자, 오늘 30일 6월 마지막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손해를 봤는데 오전에 봤던 수익금이 마지막에 깎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래 말일이랑 초에 수익을 봐야지 기분도 좋고선 잘 풀리는데 하필이면 말일에 손해를 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작정하고서 종목마다 소수점 뛰기를 한다면 먹을 종목이야 넘쳐 흐르지만 1%, 2% 조금 더 챙기려다가 수익금을 반납해버린 상황이 많이 생기고서 단타로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이 많아서 오전에 수익금을 반납했습니다. 평소에는 1%, 2% 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소수점 뛰기도 까다로운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 오늘 시장이 가장 매매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우선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이 없었다는 점과 집중적으로 돈이 몰리는 종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은 돈 몰리는 종목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에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또 기회가 올 때 참았던 거 그대로 수익으로 크게 벌어들인다면 어렵지 않게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어제 다우가 2%대 그리고 나스닥이 1%대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대 갭상승이 나왔지만 두 개 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출발이 좋았지만 그 전에 힘을 볼 수 없이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캔들과 분위기 자체만 봤을 때 그동안 힘이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금 증시가 아직까지 상승으로 방향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장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갭상승이 뜰 때부터 여러가지 종목을 봤지만 제대로 양봉이 뜨지 않고서 갭상승 이후에 가라앉는 종목들만 많았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인데 하루 반등했다 하더라도 안정을 찾은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생각과 다를 거 없이 안정을 완벽하게 찾을 때까지는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하려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증시가 다시 황금선까지 올라서 안정을 찾게 된다면은 저는 스윙 투자보다는 적극적인 오버나잇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증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새로운 종목 상장에 또 모레는 바이오팜 상장까지 있어서 과연 7월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주식은 대응이기 때문에 수치들이 좋아진다면 그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되 지금처럼 계속 안 좋아진다면 역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시면 미국 증시가 반등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비해서 힘이 없습니다. 종목이든 지수든 황금선 아래에서 한번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되돌려 놔야지 그때부터 의미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다우는 황금선 아래 그리고 나스닥은 10,000포인트 아래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까지 올라와서 유지를 해줄 때까지는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파란불 음봉으로 마감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캔들까지도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캔들이 또 나왔는데 코스피는 영망치형 음봉, 코스닥도 지금 캔들이 황금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추세를 되살려 놓아서 마감을 했더라면 유지해주는 상황 보고서 그때 다시 접근을 했을 텐데 지금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까지 좋아졌다고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좀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 주어서 마감하나 기대가 있었지만 거래원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도 좀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게 어째 되었든 간에 전 고점 위에서만 마감을 해준다면 코스피의 추세를 되돌려 놓으면서 코스닥도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윗골이 없는 양봉으로 마감하기를 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서 또 황금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캔들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현재 장 마감한 상태인데 어제 장후 시간의 거래 상황과 똑같습니다. 고버스에서 130만 주 물량이 매도가 쌓여 있으며 레버리지가 68만 주 정도 쌓여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태를 보시면 지금 기관 쪽에서 여전히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으며
아직까지 기관의 수급이 좋지 않지만 뭐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어차피 얘들은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얘들이 사면은 다시 오르고 팔면은 내리고, 근데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세가 황금선 밑에서 좀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추세를 보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하루 수급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얘들 이렇게 판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 들어올 수도 있고 모레 들어올 수도 있고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수급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쌓여가는 신용잔고랑 그리고 현재 추세가 황금선 아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갭상승이 나올 때는 장 초반에 시초가부터 좋다고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미국 증시 영향이고 종목이 진짜 좋아가지고 갭상승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선반영 되어서 시작을 한다면 원래 증시가 하락 추세인데 잠시 갭상승이 나와봤자 그대로 갭상승에 물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장 초반에 여러 가지 종목을 딱 보고 있었지만 전부 다 갭상승이 뜨고 나서 뭐 잠깐 동안은 올랐지만 결과가 다 좋지가 않습니다. 음봉이 뜬 종목도 많으며 어제 강했던 SK케미칼도 뭐 잠깐 양봉이 뜨고 나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좀 변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놓쳤습니다. 계속해서 한호가 더 싸게 사려고 하다가 이렇게 잠깐 튀어 오르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를 놓쳐버려서 그대로 구경만 했습니다. 원래 그 전날에 거래대금을 몰면서 강했던 종목은 그 다음날에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그 눌림목을 통해서 충분히 단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SK케미칼뿐만 아니라 하루에 거래대금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종목이 다음날에 마이너스에서 거래된다.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에서 장 초반에 잠깐 튀어 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구간을 제가 한호가 더 싸게 사려다가 놓쳐버려서 그 뒤로는 매매가 없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거래대금이 또 집중되는 종목이 생기게 된다면 그 종목은 그 다음날에 확인해서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단 단타로만 수익이 가능하며 그 뒤로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양봉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렇게 거래대금이 강했던 양봉의 종목은 눌렸다가 갑자기 한 방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가 있으면 오늘 현대바이오처럼 거래대금은 상위에 있지만 하루 종일 무너지면서 캔들이 안 좋거나 어제 SK케미칼처럼 이런 커다란 양봉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잡아봤자 수익을 챙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예외로 두고선 다음에 또 거래대금이 몰리는 장대 양봉 종목이 나온다면 그런 종목은 그 다음날에도 잘 활용한다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다면 한한령 관련주와 그리고 대지독감 관련주, 이쪽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 일단 한한령 관련주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 전부 뉴스 보고선 어차피 매수해봤자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VI가 걸렸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뉴스 보고서 매수해봤자 내가 매수했을 때가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문난 잔치는 먹을 자리가 없다고. 이런 종목들 그냥 갭상승 뜰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갭상승이 아니라 VI 걸렸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그냥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알았을 때가 고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포기를 하시고 차라리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그런 거래대금 깡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는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코스피에서 오늘 아모레퍼시픽, 뭐 이거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작정하고 단타를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원래 이런 종목은 제가 자신이 없었으며 추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잠깐 소식으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말고 신풍제약도 잠깐 튀어 오르긴 했지만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주목받을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호텔신라도 수급이 좀 들어오길래 공략을 해볼까 하다가 워낙 호가창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호가창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게 어떤 호가창이냐면
매수 매도 물량이 자유롭게 빠졌다가 추가되었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79,900원에 뭐 2,000주, 3,000주가 갑자기 쌓였다가 위에 물량을 소화시키고, 근데 소화시켰는데 그대로 3,000주 물량이 다시 매도로 쌓이면서 여기 밑장 빼기가 들어오고, 아무튼 그렇게 물량이 한 방향도 아니고 매수 대기에도 쌓이고 매도 대기에도 쌓이고, 이게 반복되면서 기관 쪽에서 호가창을 가지고 논다 싶으면은 그대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특히 대형주 쪽에서 이런 상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에 현대바이오가 떠서 저는 오전부터 현대바이오가 자리를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올라갔을 때 이미 늦게 봐서 당연히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항상 튀어 올랐다가 잠깐 쉬어가는 구간, 좀 다져주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거래대금이 상해라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올라갔다가 쉬는 타이밍에, 그 쉬는 타이밍에서 오를 것 같을 때, 캔들 상태가 좋을 때 그때만 들어가야 되는데, 현대바이오는 튀어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그 뒤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캔들이 이 음봉을 회복해주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한 단계씩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쭉 회복을 해준다면 이 구간에서 제가 노렸을 텐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고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종목은 추락했을 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바이오에서 시세가 나왔으면 쉽게 공략했을 텐데 오늘 볼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는 이글벳, 파루,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잠깐 오르긴 했지만 이것도 제가 친한 종목이 아니라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그 뒤에 5G 관련주 에이스테크가 잠깐 튀어 올랐습니다. 10%까지 정말 강력하게 튀어 올랐지만 시세가 나온 다음에 무너졌습니다. 여기까지 거래량도 좋고선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 맨날 느끼긴 하지만 당일 좋은 자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타가 답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의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분봉상 좋은 자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전부 다 반납하고서 이렇게 좋은 자리들 올랐다가 오르기 전 아니면은 오전에 이 고점을 뚫어주는 과정에서 여기에 잡았어도 손실입니다. 그리고 쉬어가다가 잡았어도 손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잡아도 당일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줄 때 먹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해주고 단타를 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엔터주들 골고루 돈이 몰리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몰리는 종목이 없어서 오늘 꽤 지루했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매매한 종목이 레고캠 바이오랑 에이스테크 그리고 서진시스템이 있습니다. 5G 관련주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몰리다 보니까 5G 관련주 위주로 매매를 했는데 서진시스템도 오늘 계속해서 상승 중이긴 하지만 단타로서 먹을 자리를 쉽게 마련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단타가 꼬이지 못하게 작정하고 조종을 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치고 오르더라도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또 좋은 자리를 아무리 잡아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랐다가 무너지고 마지막까지도 제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계속 버티다가 그냥 소수점 수익이라도 챙길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챙기지 않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단타를 치면서 중요한 자리 찾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종목별마다 어떤 종목은 상승 계속 해주고 또 어떤 종목은 이렇게 제자리 돌아가고 종목마다 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단타로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이 종목 한 개만 보고 있으면 호가창만 보고 있어도 중요한 자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은 다음에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냐 올라가지 못하냐 그게 문제지, 단타는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찾는 것보다 종목을 고르는 운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들입니다. 엔터주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까지 수급은 좀 일회성의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수급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수급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일 어차피 7월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G 관련주 쪽에서도 가장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게 서진 시스템입니다. 3거래일 동안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기관의 특성상 이렇게 한 종목에서 3거래일 딱 들어오고 나서 며칠 쉬었다가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더 오를 것이고 유지되지 못한다면 팔고 도망갈 것이고 이 기관의 특성을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수급이 없으며 오늘 수급은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순매도가 많이 나왔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동안 좀 잘 나가다가 기관이 작정하고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젤 최근에 시세가 나온 다음에 정말 수직으로 지독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마 여기서도 버텼을 것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되니까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이런 종목들을 보니까 수익은 진짜 줄 때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 나가던 ITM 반도체조차 황금선을 깨니까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신고가를 찍었다 하더라도 시세가 다 나온다면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세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황금선과 수급, 시장 상황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들을 지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의 거래 첫 체결 어제처럼 레버리지가 예상 체결량이 강한 상태이지만 이거는 1% 이상 오르는 게 아니라면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황금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6월 시장 힘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7월부터 새로운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준비 잘 하시고 내일 첫 출발 잘 끊으시기 바랍니다.